안녕하세요. 한나입니다. 오늘은 왜 힘들지 취직했는데 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원지수 작가의 책이고 부제에 죽을 만큼 원했던 이곳에서 나는 왜 죽을 것 같을까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모두 대학에 입학하면 또 원하는 곳에 취직을 하면 또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등등 원하는 목표에 다다르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다고 현재의 행복을 미루는 습관이 있죠. 원하는 곳에 취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죽을 것처럼 힘든지 그 사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힘들지? 취직했는데. 그래서 직장인이 되었다. 우리는 왜 죽을 만큼 간절했던 곳에서 죽을 것 같을까? 적어도 25대쯤까지 나에게 한 가지는 명확했다.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엄마 말을 잘 듣는 것, 시험 성적을 잘 받는 것, 언니와 싸우지 않는 것, 좋은 대학을 가는 것, 남들이 부러워할 직장에 들어가는 것, 남들이 대단하다고 할 도전을 하는 것 등등. 나는 잘하고 싶었고 잘하는 애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참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다. 엄마 말을 잘 듣는 것에는 공부 잘하는 애가 되는 것과 엄마가 아파트 입구에서 아줌마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사건을 만드는 것, 또래보다 피아노 잘 치기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시험 성적을 잘 받는 것에도 받아쓰기 100점, 글짓기 대회에서 상 타기, 교실 뒤에 그림 걸리기 등 여러 가지 세부 카테고리가 있었으며, 나는 모든 영역에서 수를 받기 위해 정말이지 모든 순간을 치열하게 애쓰며 살았다. 그래서 직장인이 되었다. 남들이 부러워할 직장 카테고리에 속했던 외국계 회사 영업사원이 나의 첫 직업이었다. 외국계? 좋겠네. 와, 영업사원? 힘들겠네. 두 가지의 반응을 모두 참 잘했어요로 받아들이고 또다시 열심의 일상을 이어갔다. 그런데 여기부터는 달랐다. 열심히 한다고 100점을 받을 수 없었고 노력이 보답을 받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수많은 비논리적인 요소들이 산재했으며 무엇보다 100점의 기준이 모호했다. 한 번도 기준 없는 레이스에 참여해 본 적 없던 나는 당황했다. 3년이 조금 넘는 시간, 오늘이 힘겨워 울고 내일이 두려워 울던 수많은 낮과 밤이 지나갔다. 그리고 깨달았다. 더 이상 아무 영역에서나 일단 100점을 받고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걸. 내가 100점을 받고 싶은 것, 내가 잘하고 싶은 것이 어떤 영역인가에 대해 가슴이 파이도록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또 죽을 힘을 다해 직장인이 되었다. 종합광고대행사의 신입 카피라이터. 동기들이 모두 승진하던 날, 3년이나 다닌 멀쩡한 회사를 때려치우고 다시 전혀 모르는 분야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한다는 결정. 이번엔 남들이 대단하다고 할 도전의 카테고리였다. 1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치열히 고민하고 부딪히고 아파하며 내린 선택과 노력의 결과였기에 이번에야말로 내게 남은 건 더 잘하면 되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다시 3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숨도 안 쉬고 지나갔다. 나는 또 울었고
힘든 때마다 미친 듯이 밀려드는 후회와 후회하지 않으려는 마음 두 가지를 양손에 들고 괴로워했으며 하루에도 수백 번씩 드는 못해 먹겠어 라는 마음과 머리채를 잡고 싸워야 했다. 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행복하다며 분명 원하는 일을 찾으려 고민했고 꿈이란 걸 찾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난 또 힘들어? 시작할 땐 다 괜찮을 것만 같았던 모든 것들이 왜 지금의 나는 하나도 괜찮지 않은 거야? 어디에나 싫은 사람과 싫은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도 왜 난 지금 이 사람과 이 상황이 싫어 죽겠는 건데? 그래서 또 다른 직장인이 되면 되는 건가? 취직 후 10년, 여전히 직장인, 여전한 고민들. 아무리 묻고 아무리 가슴이 똥이 되도록 괴로워해도 마음 한구석을 계속 짓누르는 이 진로 고민이라는 녀석은 어째 답을 구하면 구할수록 털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끈적하게 인생 전체에 달라붙는 느낌이다. 나는 정말 직장인이니까. 직장인이라 당연히 어깨에 마음에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숙명 같은 걸까? 힘들어도 마음이 받아들이질 못해도 당장 죽을 것 같아도 직장인이니까. 너만 그런 거 아니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 게 직장 생활이니까. 매일 6시에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매일 회사에 간다. 매일 고민을 한다. 답도 없고 끝도 없는 질문 하나가 눈꺼풀 위에서, 차창 밖에서, 커피잔 속에서 나를 보며 묻는다. 왜 한때는 분명 죽을 만큼 간절히 원했던 곳에서 이렇게 죽을 것 같은지. 출근하지도 않았는데 퇴근하고 싶어. 다닐 수도 없고 그만 다닐 수도 없고. 첫 직장에선 출근 시간이 길었다. 인천에서 강남까지 영업용 아반떼를 운전해서 다니던 그때 나는 오로지 출근하는 데에만 딱 3시간을 찍었던 어느 월요일 아침을 기억한다. 아파트 입구부터 회사 주차장까지 약 100km. 제2경인고속도로와 외곽순환도로와 과천의왕 도시고속화도로와 양재대로와 남부순환로와 논현로를 타고 최선을 다해 달렸건만 결국 늦어버린 15분 때문에 된통 핀잔을 들었던 또 다른 아침을 기억한다. 고3도 아니면서 새벽 6시에 일어나 엄마가 쥐어주는 고구마, 주먹밥 따위를 입에 물고 초보운전 딱지를 붙인 아반떼를 끌고서 밀리기 전에 고속도로를 타리라는 일념으로 엑셀을 밟던 많은 어둑한 아침들을 기억한다. 그렇게 서둘러 나왔는데도 주차장에는 이미 수많은 차들이 아침 조회를 서고 있었다. 꼬불꼬불 7바퀴쯤을 돌아내려가 겨우 차를 세우고 주섬주섬 파우치를 챙겨 들고서 컴컴한 주차장 화장실로 향했다. 표정 없는 낯에 가까스로 웃는 얼굴을 그려놓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굳이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사가 굳이 다다닥 열린 버튼을 누르며 탄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아침 인사와 함께 어휴, 오늘 완전 피곤해 보이네. 아, 퇴근하고 싶다. 아직 출근하지도 않았는데. 신입사원 시절 나는 아침마다 슬펐다. 빵빵거리며 끼어드는 차들과 왠지 자꾸만 출근 시간에 공사를 하는 고속도로와 출근하지도 않았는데 울려대는 전화기 때문에 슬퍼할 겨를이 없어 더 슬펐다. 근데 진짜 슬펐던 건
이 꽉 막힌 도로 위에 앉아 슬퍼하는 자동차가 나 말고도 미친 듯이 많다는 거였다. 아무리 꼭두새벽에 차를 몰아 나와도 아직 짙은 어둠이 치워지지 않은 도로 위에는 이미 수많은 차들이 제각기의 헤드라이트를 어디론가 비추며 달리고 있었다. 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직 붓기도 가시지 않은 눈으로 백미러를 흘끗거리는 것이, 끝없는 긴장과 경쟁과 알 수 없는 막막함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이상하게 위로가 되는 이 괴상한 상황은 대체 무엇란 말이냐. 이렇게 서로의 서글픔에 위로받으며 사는 게 인생인 걸까? 진짜 완전 더 슬프게 진짜. 믿기지 않는 사실은 세월이 한참 지난 오늘 아침에도 나는 슬펐다는 것이다. 더 이상 새벽 도로를 달릴 일이 없어졌고 출근하는 곳과 그곳에서 불리는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어도 여전히 내게 출근길은 조금도 쉬워지지 않았다. 우리가 취업을 할 때 꿈꾸었던 와,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설레서 미치겠어 따위의 즐거운 출근이란 현실에서는 영영 불가능한 미션인 건가? 태산 같았던 취업의 문턱을 넘은 후엔 정말이지 무엇보다도 출근이 제일 힘들었다. 12년 동안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다녔던 학교와는 달리 매일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 압박이 있는 곳으로 매일 같은 시각에 반드시 가야만 한다는 새로운 행동 양식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적응하기 참 어려운 것이었다. 거기에 하루 최소 8시간을 같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니. 그렇게 힘들게 온 회사에서는 게다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를테면 자리에 앉자마자 선배가 묻는다. 커피 마셨어? 나는 숨 좀 돌리고 조금 있다가 마시고 싶은데, 혹은 오늘부터 커피를 줄이기로 했지만 마치 출근길 내내 커피가 고파서 죽을 뻔했다는 얼굴로 함께 커피를 사러 간다. 돌아오면 기다렸다는 듯 나를 불러 이것저것 물어보거나 지시하는 상사. 실시간 주식 현황판을 보듯 촤르륵 들어오는 이메일과 착실히 울려주는 전화기. 그렇게 내 의지가 아닌 것들로부터 시작된 일들을 쳐다보면 오전 시간은 참 쉽게도 지나간다. 매일 내 맘 같지 않은 점심 메뉴를 피하려 어쩌다 동기와 약속을 잡아도 돌아서고 나면 점심시간 내내 회사용만 했다는 걸 깨닫는다. 속이 시원하긴 한데 시원하지 않은 것도 같다. 딱히 오늘 오후의 일과도 별 기억나는 것이 없다. 분명 뭐를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사회생활이라는 곳으로 영혼을 출장 보낸 채 정신없이 살다 보니 아침마다 나는 머리를 감다 말고 묻는 거다.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샴푸를 했던가? 나는 회사랑 결혼한 것 같아. 커피를 마시다 문득 동기 하나가 말했다. 당연히 나는 벙쪘다. 엘리자베스 여왕도 아니고 우리 회사 사장님도 아니고 겨우 2년차 사원 입에서 나온 말이라니. 진심이야? 그녀는 설명했다. 취업 전이 밀당도 하고 간도 보는 연애식이라면 취업 후는 마치 결혼 생활과 같다고. 연애를 할 때는 심각하게 서로 맞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지만 결혼 후엔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헤어지기 어려운 것처럼 회사 생활도 꼭 그렇더라는 것이었다. 일단 입사한 이상 퇴사하지 않을 거면 그냥 참고 살아야지 뭐. 그녀는 담담하게 웃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슴 깊은 곳에 사표를 품고 산다.
사장님, 사랑합니다. 젠장, 이러다간 사리가 나올 판이다. 차마 꺼내지 못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우린 일단 출근을 했다. 서류상 완전히 갈라서기 전까지는 묵묵히 서로의 단점을 껴안고 인내하며 살기로 한다. 심지어 팀장쯤 되면 애는 착해 하며 회사를 감싸기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본다. 사실 그 팀장의 가슴속에도 아직 사표는 있을 것이다. 가끔씩 지금 당장 꺼내들 것 마냥 주먹 가득 걸어주어 보는,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을 때 한 번씩 가만히 만져보는, 가끔 밖에서 점심을 먹고 들어갈 때 마침 회사 앞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어도 나는 걸음을 재촉하지 않는다. 다시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느릿느릿 걷는다. 사랑에 맞지 않는 회사에 전력을 다해 뛰어들어가고 싶지는 않아서. 돈 진짜 짱인 것 같다. 얼마나 짱이냐면 사람들이 회사를 감. 언젠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고 빵 터진 적이 있다. 너무 웃겼다. 너무 슬퍼서. 사실 출근이란 건 진심 대단하다. 매일 아침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일찍 일어나 엄청난 출근길을 뚫고 엄청나지 않은 일들을 하러 간다. 아침 7시 16분 1호선 용산행 급행열차를 타보지 않은 사람은, 최대한 빠른 환승을 위해 출입문 앞에 다닥다닥 몰려선 사람들의 가방과 핸드폰에 찡겨보지 않은 사람은, 혹은 비 오는 새벽 오지 않는 광역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려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인생을 알 수 없겠구나 생각한 적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 대단한 출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을 위로하기엔 출근이라는 문 뒤에 이어지는 오늘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다. 그래도 무작정 콱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때때로 돈은 진짜 짱이니까. 아무리 출근길이 지옥 같아도 커피를 내 맘대로 못 마셔도 나는 누군가에겐 미치도록 간절한 그 자리를 꿰차고 앉은 이 시대의 멋진 젊은이니까.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 그 누군가는 나였으니까. 그래서 다닌다. 그러나 때려치우고 싶다. 그래도 아직은. 위로받지 않아도, 스스로를 웃퍼하지 않아도, 그러나, 그래도를 수만 번씩 되뇌지 않아도 괜찮은 출근이란 정말 세상에 존재하는 걸까? 이게 참 미칠 노릇이다. 다닐 수도 없고 그만 다닐 수도 없으니. 그래서 뭐 할 건데?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2000년대 예능 프로그램에서 당연하지 게임과 쌍벽을 이루었던 것으로 문장 말하기 게임이 있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말해야 하는 것이 짜증나일 경우 답은 가르쳐주지 않은 채 상대방을 최선을 다해 짜증나게 해서 그 말을 결국 하도록 만드는 식이다. 보통 원하는 답을 정확히 듣기란 쉽지 않기에 벌어지는 별의별 희한한 상황들이 이 게임의 재미 포인트. 그런데 만일 그 게임판이 우리의 직장이고 들어야 하는 말이 그래서 뭐 할 건데 라면 99%의 확률로 이 문장을 말하게 하는 찰떡 같은 공격이 있다. 바로 이 한마디면 된다. 저 퇴사하려고요. 퇴사하고 뭐 할 건데? 저 유학 가려고요. 갔다 와서 뭐 할 건데? 저 휴직하게 되었어요. 휴직하고 뭐 할 건데? 쉬면서 생각 좀 해보려고요. 쉬고 나서 뭐 할 건데?
아니, 그걸 생각해 보려고 쉰다니까요. 이직, 퇴사, 휴직, 유학 등등 모두가 하지 않는 선택들에 반드시 따라오는 이 질문을 직장인의 언어로 번역하자면 그 결정 어디다 쓸 건데 정도가 된다.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달릴 태세를 갖춰야 마땅할 30 전후의 직장인이 무려 퇴사를 해버린다는 결정은 이후의 삶에서 반드시 쓸데있는 것이어야만 하고 그간 모아둔 몇천만 원을 들여 결혼을 한다면 모를까 유학을 간다고 하면 그 유학 다녀온 후에 기필코 써먹을 때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무도 저 취직하려고요 라는 말에 취직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묻지 않는다. 저 결혼합니다는 말할 것도 없다. 입시, 취업,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모두의 궤도를 이탈하려는 발걸음에 대해서만 유독 그 효용을 따지고 다음을 묻는다. 한 발이라도 잘못 디디면 현실이라는 급물살에 쓸려 내려가기라도 할 것처럼. 네가 아직 뭘 모르나 본데 다음에 디딜 돌다리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 퇴사를 하면 큰일이 나기라도 한다는 듯이. 이직을 결정하고 1000번의 되새김질 끝에 가까스로 내뱉은 저 퇴사합니다 라는 말에 대한 주위의 첫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고생스런 시간을 함께 보낸 동료들은 일단 축하를, 이직 경험이 있는 선배들은 격려를, 느닷없는 날벼락을 맞은 상사는 말없는 우거지상을 보냈다. 축하해. 대단한걸? 야 임마! 하지만 짧은 감탄사 뒤에 모두가 묻는 것은 한 가지였다. 그래서 뭐를 하려고 그러느냐고. 아직 명함도 안 나온 새 직장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해내게 될지 가서 일해보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걸까? 앞으로에 대한 물음을 품고 떠나는 유학길에서 내가 어떤 나름의 답을 찾아올 수 있을지 짐도 싸기 전에 알 수 있다면 굳이 왜 떠나는 걸까? 아무리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게 원래 인생이라지만 지금의 세상에선 계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인 것만 같다. 워낙에 하루는 바쁘고 매일이 다르다. 나의 계획된 다음에 대한 모범 답변을 갖고 있지 않았던 나는 그저 해봐야 알 것 같아요 라는 멋대가리 없는 대답으로 질문자를 실망시켰다. 대화는 종종 그것이 얼마나 충동적이며 수지가 맞지 않는 일인가에 대한 토론과 나의 플랜 없음에 대한 깊은 우려로 이어졌다. 만일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됐어? 라든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를 물었더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할 말이 참 많았는데. 나는 그때 내가 하려는 선택으로 인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얼마나 많은 밤을 후회로 땅을 칠 것인지, 내 10년 후, 20년 후 커리어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수없이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을 통해 그것이 그 순간 최선이라는 것만큼은 명확히 알고 있었다. 사실 뭐 할 건데 라는 질문은 정말로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라기보단 남의 인생살이에 대해 딱히 할 말이 없거나 어색해서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말하자면 How are you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더더욱 굳이 멋들어진 답안지를 내놓을 필요도, 없는 계획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뺄 필요도 없지 않을까? I'm fine, thank you 하면 그뿐이다.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에서 그 답이 제일 궁금해 미치겠는 건 그 길을 가려는 본인이다. 아마 결정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걸음을 탭댄스 추듯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 그러니 논리정연한 우려보다는 따뜻한 격려가 필요하다.
그 선택을 하기 위해 1000번을 흔들렸다면 완벽한 선택은 아닐지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짊어진 마음의 준비는 된 것이니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무릉도원을 발견한 어부도, 하쿠나 마타타의 신바도 모두 가던 길을 잃고 우연히 접어든 길에서 인생의 역대급 장면을 만났다. 20, 30대의 삶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 지금 선택한 길이 정확히 어디로 향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가보지 않고는 결코 만날 수 없는 기회를 믿고 어쨌든 오늘의 한 발을 내딛는 것. 가던 길이 갑자기 땅으로 쑥 꺼지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솟아나도 I'm fine 하며 새로운 길을 덤덤히 선택하는 것. 그러니 우리 힘내서 길을 걸어보자. 대체 뭐를 하려고 그러냐 하는 질문은 정답이 없다. 네, 왜 힘들지 취직했는데 몇 곡지 읽어드렸어요. 사실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고 대학을 가고 다들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취직을 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직장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죽을 듯이 괴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어릴 때 공부 잘해라, 돈 많이 벌어라 이런 말보다 자신이 어떤 스타일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생활을 할 때 행복한지 조금 더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인생 전반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주변 사람들의 평가 보다는 자신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분들 출근하시느라 너무너무 힘드실 텐데 화이팅 하시고요. 행복한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였습니다.